가슴 운동을 해도 어깨가 아프신가요?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가슴이 자극이 없으신가요? 오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두심TV 서영코치. 태영 코치입니다. 태영 코치님 옛날에 네.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가 좀 불편했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? 저도 벤치프레스를 과거 10년 전에 했었을 때 가슴에 자극은 안 오고 어깨에 통증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모르니까 아파도 참고 있었던 거죠. 그랬던 제가 현재는 체중의 1.7배에 달하는 110kg를 밀 수 있을 만큼 근력을 올렸는데요. 어깨 부상 없이 올바른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원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벤치프레스 운동 시에 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10명 중에 9명은 이 내용들로 인해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. 첫 번째로 위팔뼈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할 경우인데요.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관절에서 이 팔뼈가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. 이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어깨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관절인데요. 위팔뼈가 어깨뼈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. 이 구조에서 네 가지 근육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데요. 이 근육이 바로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의 근육입니다. 이 회전근개는 위팔뼈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요. 그래서 이 위팔뼈가 운동하는 도중에 한쪽으로 밀리게 된다면 회전근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어깨가 찝히게 되는 것인데요.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를 과도하게 옆으로 올릴 경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팔을 옆으로 벌릴 때는 어깨 관절 사이가 서로 좁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맥낭 또는 극상근의 힘줄이 찝힐 수 있습니다. 또는 팔을 들 때 사용되는 이두근 건 쪽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벤치프레스 시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깨에 이미 염증이 생겼거나 손상을 당한 상태라면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준 다음에 진행해주세요. 또는 자세나 기술적으로 문제를 겪어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번 챕터를 집중해서 봐주세요.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. 반대로 말해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90%는 어깨 통증이 해결될 겁니다. 첫 번째, 바벨을 내릴 때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갈 경우, 이렇게 될 경우 어깨 앞쪽에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. 어깨뼈가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앞쪽으로 돌출되게 된다면 등 근육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바벨을 내릴 때 하단 구간에서 어깨뼈가 앞쪽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등 근육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. 이건 다음 파트에서 다시 알아볼게요. 두 번째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뼈를 고정하지 못하고 어깨가 빠지게 되는 케이스인데요.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뼈를 후인, 하강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. 본질은 등 근육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입니다. 양쪽 어깨뼈를 끌어모아서 밑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벤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. 그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가 프레스 동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근데 프레스를 했을 때 이 양쪽 어깨뼈가 모여있는 게 앞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벤치와 몸통 사이에 끼어있는 이 어깨뼈는 불안정하게 사이에 끼어있게 되는데요. 그 상태에서 다시 바벨을 내리게 된다면 어깨뼈 앞쪽이 찝히면서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. 벤치프레스를 내렸다가 들어올릴 때 팔꿈치만 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다시 팔 앞으로 뻗고 양쪽 어깨뼈 끌어당겨서 내려주고 등 사이를 견고하게 쪼아놨으면은 그대로 팔꿈치를 굽혀서 가져오겠죠. 가슴을 계속 들어주고 그 상태로 프레스를 할 때 이 모아놔 있는 어깨뼈가 풀리지 않게 팔꿈치만 펴주는 겁니다. 이때 등 근육이 풀리지 않게. 만약에 엄청 무거운 벽을 민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상체는 숙여지고 온몸을 다해서 밀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이 굽으면 안 되고 가슴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. 등은 견고하게 고정한 채 팔꿈치만 펴주세요. 세 번째, 팔꿈치 각도가 높아질수록 어깨에 찝힐 확률이 높아지는데요. 이는 사람마다 팔다리 길이가 다르듯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90도로 올려도 괜찮을 수 있고요. 누구는 90도까지 안 가더라도 불편할 수 있어요. 또한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각도가 90도까지 벌어지는 게 가슴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하지만 팔을 옆으로 벌리게 될수록 앞서서 재현 코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깨뼈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저맥남 혹은 극상근이 찝히게 될 수 있습니다.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어깨가 으쓱대지 않는 범위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.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에서 팔꿈치만 옆으로 벌려보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올리는데 90도 범위에서 어깨가 점점 올라간다.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렸을 경우에 어깨가 찝힐 수 있어요. 어깨가 불편한 감이 없는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옆으로 벌려보는 겁니다.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통증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대다수 프레스를 할 때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부정확한 자세 때문인데요. 자세만 올바르게 만들어도
통증의 90% 이상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 근육은 바로 등 근육입니다.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근육인 등 근육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넓고 넓은 등 근육 바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? 등을 위아래로 나누어 봤을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요. 등의 중간에 크게 자리 잡은 이 등 근육은 바로 승모근이라는 근육인데요. 이 근육은 바로 날개뼈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마치 손가락을 날개뼈로 찝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등 전체와 하부를 감싸주고 있는 이 등 근육은 바로 광배근입니다. 몸의 아치와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승모근만 사용한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광배근만 사용한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모두 사용하는 것인데요. 이러한 차이점들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넓은 등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승모근, 광배근 이 두 가지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불안정하게 밀 수밖에 없는데요. 등을 잘 사용해야지 후면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.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골반 끝까지 이어지는데요. 광배근이 잘 수축이 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아치 또한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골반은 자연스럽게 전방 경사가 만들어지고요. 등을 잘 사용해야 후면 안정성이 확보되는데요. 이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등에서부터 붙어서 골반까지 연결됩니다. 이 광배근을 잘 사용하면 등 전체의 안정성, 아치, 그리고 하체까지 잘 협응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골반은 자연스럽게 전방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. 이렇게 등을 잘 사용하면 이제 양발을 확인해야 되는데요. 양발을 견고하게 바닥을 눌러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. 이렇게 전신이 잘 협응이 되어 있다면 바벨의 무게는 이 팔을 타고 등 근육, 엉덩이, 하체로 견고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가슴과 등 근육은 세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. 등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가슴 근육 또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슴 근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등 근육에도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등 근육을 잘 사용하게 될수록 구조적으로 취약한 어깨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고 가슴 근육을 확장시켜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확인해 보거나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넘어가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운동만 하면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. 갈비뼈 앞쪽에 붙어있는 정거근과 등 뒤쪽에 붙어있는 승모근들이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라든가 푸시업 같은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요 코치 젤코치였습니다.